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시작하면서 저희가 증시 현황도 다시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S&P 500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안정적인지를 좀 항상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S&P 500이 6,200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떨어지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딱히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S&P 500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예전에 엔비디아 때처럼 AI 기업들이 대부분 이 S&P 500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AI를 필두로 해서 AI 인프라 기업들이나 또는 AI 반도체 기업들 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팔란티어나 그런 기업도 있겠죠.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AI 소프트웨어만 하는 기업은 이 S&P 500을 주체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S&P 500을 크게 좋게 흔들리게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이제 4트릴리언 달러 그 부분을 이제 달성하는 게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어떤 주요 뉴스가 있었나 좀 살펴보면은 제가 저번 주까지 이제 기록을 쭉 한 걸 이제 제목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가 돌파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 또는 투자를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놨습니다.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약간 반신반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를 했을 때 애플이라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소비군이 있었죠. 명확한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존재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명확한 이런 서비스나 제품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즉 경제적 해자가 있지 않으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버핏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또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편입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I가 버블이라고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개념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비트코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제가 맨 처음에 비트코인을 봤을 때가 2017년도인가 그때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진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막 수치가 움직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좀 두려웠어요. 이게 과연 명확한 투자군으로서 유효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투자에 대한 가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비트코인의 그 숫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두려웠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고 이제 수년이 지나고 지금 2025년인데 제가 비트코인에 처음 어떻게 보면 손을 댄 게 저는 2024년도? 2024년도 이제 월 말 정도에 제가 비트코인이 한 8천만 원, 9천만 원대일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저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이나 그다음에 지금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책 몇 권을 읽고 그때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책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한 두세 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살펴보니까 좀 있으면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에서 법적인 승인이 날 것 같다라는 징조가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제3세계나 또 다른 어떤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례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약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게 100%는 확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미국 기업들처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500만 원만 투자를 해놓고, 아, 이거는 내가 정말 내가 이걸 다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가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디지털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은 가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설명은 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냐랑은 조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 아직도 약간 중립적인 시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향과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라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책들을 살펴보시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정말 많이 마련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이런 투자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만의 기준을 정립해놔야 된다. 쉽게 말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트코인이 막 10만 달러 돌파하고 그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미국 돈 다 뭐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근데 그 당시 때 10만 달러 찍고 다시 막 9만 달러, 막 8만 달러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혼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나 나름대로만의 기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장 투자를 하시기보다 공부를 하고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고전에 대해서도 좀 정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 그 고전 책들, 그러니까 버크셔에서의 책들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간단히 한번 몇 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그 지금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피터 린치가 어떻게 보면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는 산업에 투자라는 원칙으로 이 개인 투자자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피터 린치의 이 유튜브에다가 그냥 피터 린치만 검색해 보셔도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에게 건네는 조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만의 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로 해석하면서 투자자가 감정 조절 능력이야말로 수익률보다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 벤저민 그레이엄인데 워렌 버핏이 이 스승의 벤저민의 개념을 좀 더 다듬어서 이 주주서안, 워렌 버핏의 주주서안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업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인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미국의 금융 마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투자 특강이라는 책에서는 이 시장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자신의 인지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이 반사성에 대한 독창적 이론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그런 인지 오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인지하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아무리 읽어도 투자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좀 어려운 이름이죠. 이분의 책은 이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랑도 약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이 행동, 우리만의 행동이 존재할 거잖아요. 투자도 있을 거고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돈을 그냥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즉, 쓰고, 소비하고, 그 다음에 베풀고, 또는 투자하고, 이 돈 자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행동까지 옮기는 데는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 누군가 좋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머릿속의 논리가 저 사람한테 그 유명한 사람한테 꽂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가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을 한 10조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워렌 버핏의 워렌 버핏이란 초대가한테 끌리는 그 감정이 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자체를 뜨겁게 다루기보다 돈은 사랑하되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갑게 생각하자. 좀 냉정하게 생각하자. 그러자는 거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항상 돈을 벌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게 첫째도 잃지 말고 둘째도 잃지 말자. 근데 그 원칙이 항상 100% 통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실 이 제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목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군중심리, 그러니까 남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입문자한테도 또 중요한 책이 있는데 현명한 초보 투자자. 여기에서는 주식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야마구치 요헤이의 말은 우리 자신의 초상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위의 내용과 비슷하죠. 워렌 버핏이라는 대가가 투자를 했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다 따라간다. 그런 상황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말 듣는 것들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 물론 남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책도 남의 말이잖아요.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책을 보면서 나만의 원칙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어떻게 보면 투자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 과정이 나의 투자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벌고 내가 잃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벌고 내가 잃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투자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해자란 이 책도 굉장히 좋은데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좀 얇고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는 법은 사실상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해 보면 기업의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법을 통해서 단기 실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자라는 이 성벽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방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네, 제가 이것도 링크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는 책을 읽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 고전뿐만 아니라 다른 고전 책들, 고전 소설이나 그 다음에 고전 다른 경영서적들 그런 것들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어떤 지식들, 변하지 않는 지혜들을 습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뭐 군중심리라는 책이나 또는 뭐 그 다음에 패스트 같은 소설도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전 책들을 보시면서 사실 어렵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전 책을 다 읽기보다는 그 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시키길 바랄게요. 이 책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다 사서 보시기보다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도서관에는 고전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바로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수치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정량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서 벗어나고 이 장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고전 책들을 우리가 읽어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조금 기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전 책들은 읽기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오랫동안 쉽게 말해 써먹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전 책들은 당장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식이 어떤 기업이 유망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고전 책들은 지금의 기업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쓰여졌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 195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기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기업에 적용되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가능성은 확실히 낮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쫙 분석해 나가면서 어떤 실수들이 벌어졌는지 그 실수들의 공통점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대가라고 얘기하는 트레이더들 또는 투자자들이 어떤 실수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을 좀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전을 읽으시기보다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이 고전 책들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이 고전 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뭐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올 텐데,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고전에 대한 책들도 함께 얘기를 드리면서 이 투자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좀 고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기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